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유교적 가을이란 제목의 미국 더 네이션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와 하는 감탄을 했을 정도로 미국의 이 기사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사람을 찾아보니 브루스 커밍스고 작년에 시카고 대학 역사학과 교수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역시 전문가의 시각이 보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왜 한국에서 친일 세력과 군부 독재 세력이 아직도 남아서 계속해서 한국에 비극을 만들고 있는지 그 원인을 미국의 독단적인 역사의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꼭두각시였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길기 때문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과 도쿄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어하는 그의 나라 지도자 중 첫 번째입니다. 그의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증명합니다. 12월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이 범죄자와 종북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곽종근 중장에게 군대를 보내 국회를 습격하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엄령을 부결할 정족수가 생길 것입니다. 윤은 국민들이 잠을 자거나 취한 사람들이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약 10만 명의 대리기사들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시간을 계엄 시간으로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군 참모총장인 박안수는 집에 앉아 술을 마시지 않은 채 TV를 통해 자신이 이제 계엄령 사령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한 취초가 되었습니다. 다른 장군은 300명의 공수부대에게 국회를 접수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단 6시간 동안만 시행된 계엄령을 부결했습니다. 박 장군은 나중에 우리는 계엄령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련한 해병대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행진하며 윤석열을 참사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윤은 서울을 남미 도시와 혼동한 듯하고 대한민국을 온두라스 공화국과 혼동한 듯합니다. 그는 또한 괴기한 시간 왜곡에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지 45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되살린다고 선언한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윤은 공자시대의 보수적인 왕처럼 꼿꼿이 서있고 뻣뻣한 말투, 돌같은 얼굴, 집에서 염색한 새까만 머리카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치에 대한 수직적 명령 방식으로 유명하며 부하들이 그의 모든 명령에 뛰어들기를 기대합니다. 1392년에 시작된 새로운 조선왕조는 근본적으로 불교 국가를 버리고 수세기 동안 지속된 자의식적 이념적 프로젝트를 천천히 실행하여 신유교 교리를 이식했습니다. 학자 마르티나 도이클러는 여성이 이 유교주의의 특별한 희생자였으며 재산권을 잃고 남편이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집에 갇힌 내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트 한국 여성들은 차도르와 같은 수의를 두른 채로만 집을 나설 것입니다. 19세기의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유교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는 사실입니다. 이념가 형식주의자 검열관들이 중국보다 이 유교 교리를 중심으로 더 완벽한 연합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같은 증후군을 볼 수 있습니다. 1965년 김일성은 알렉세이 코시긴 총리와 KGB 수장 유리 안드로포프를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공산주의 정치가들 앞에서 우리는 여기서 완벽한 마르크스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충동이 식민지 시대 친일 한국인들을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한제도는 종종 일본 모델의 복제품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특히 1972년과 1980년에 두 번이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다스린 군 장교들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친일 아청꾼들이 1945년 8월에 계엄에 들어가 김일성이 서울에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9월 8일 2만 5천 명의 미국 전투군인들이 대신 나타났을 때 친미 아청꾼들이 등장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는 1946년에 일본 군사 아카데미 2학년을 졸업한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와 김재규였습니다. 우리는 김재규가 한국중앙정보부장이었을 때 1979년 10월 어느 날 밤 박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1948년 8월까지 3년 동안 지속된 미군 군정은 일본을 위해 복무했던 거의 모든 친일파 한국인을 고용했습니다. 특히 질서를 유지하는 군대, 경찰에서요. 이로 인해 반일 감정이 크게 고조되었고 일본인이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심판 방법을 결코 찾지 못한 것이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 군대에 복무했던 수천 명의 한국인 위안부나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산업에 연료를 공급했던 강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결코 속죄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정책의 문제로서 미국인들은 일본의 공포 정치에 대한 한국인의 증오의 깊이를 결코 이해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한국이 일본과 가까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1967년에 처음으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평화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미국 대사관 직원이 한국인들이 과거를 과거로 여기고 동쪽에 있는 친절한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촉구했을 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과 도쿄의 꼭두가시가 되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준동맹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준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3자간 도박은 윤 대통령의 인기 저하에 크게 기여했는데 멍청한 계엄령이 발령되기 전부터도 지지율이 20%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엇보다도 대만을 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미군이 중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자체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은 유교적 통치의 모범일지 몰라도 지능이 상당히 의심될 정도로 머리가 나빴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법고시에 8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유일한 외국 모델은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중국식 독재국가였습니다. 바이든의 자랑스러운 삼각관계는 야당이 집권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윤의 당원 몇몇은 12월 14일에 그를 탄핵하기로 투표했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윤과 그의 국민의힘은 가까운 미래에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내질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자신의 터무니없고 쓸모없는 통치는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과거 유교주의 나라의 통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수백만 명의 시위대가 탄핵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선두에 서 있는지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세대 간 격차는 엄청난 틈이 있습니다. 윤이 K-팝 행사에 감히 나타난다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1920년대 대통령 케빈 쿨라지가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인구학자들은 100년 후에는 한국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공직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 노무현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에서 노무현을 지지하는 거대한 지지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야당은 즉시 이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바람을 맞으며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행진했습니다. 군중은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부부, 조부모, 은퇴한 군인,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폭력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계엄령에 대한 최근 대규모 시위에도 폭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확고함과 회복력은 감탄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수십 년간의 군사 독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그 다음으로 근접하지만 탄핵과 계엄령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덜 주목받는 것은 한국군의 역할일 것입니다. 군의 98%가 윤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군 출신이 1993년에 대통령직을 떠난 이후로 군은 막사에 남아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두 경우 모두 잘했다고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미국의 언론은 벌써 윤 씨가 탄핵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할 정도로 윤 씨의 계엄령은 멍청한 짓이고 내란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윤 씨 행동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을 남미의 후진국과 같이 생각하고 멍청한 생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친일파를 정리하지 못한 역사의 비극이고 그 비극을 만든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확고함과 회복력은 감탄할 만한 일이라고 극찬합니다. 정말 요즘 외신 기사는 한국의 웬만한 기레기들이 쓰는 이 내란 사태를 정치 게임으로 치부하며 양비론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멍청한 한국 언론보다 100배는 뛰어납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심지어 한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초래한 집단이 바로 윤 씨와 국민의힘입니다. 역대 모든 보수 정권은 독재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저지르거나 부패로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진보 정권이 나라를 세워놓으면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멍청한 극우 빨갱이들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타령을 하면서 북한 독재자와 같은 꿈을 꾼 윤 씨의 내란을 지지하며 스스로 독재를 찬양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게임은 많이 기울었지만 지금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윤 씨와 국민의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모두들 승리의 그날까지 힘냅시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